반갑습니다. 진폭의 선물 옵션 이야기 진폭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맹일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일봉의 모습 볼 것이고요. 일봉은 지금 몇 거래일이죠? 월물 첫날부터 해서 8거래일이네요. 그죠? 8거래일 동안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중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중단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밴드의 모습을 보면 이 캔들이 내려가서 중심을 터치하는 게 아니고 횡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평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사 어느 구역과 비슷하냐면 이 부분 있죠. 횡보로 끌면서 이평을 끌어올리고 한번 치고 윗단 맞고 밀려버리는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쵸? 모르죠. 뭐 이래놓고 또 뭐 내일 훅 밀지. DD를 한번 볼게요. DD 상으론 밀 수 있는 여건도 거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선물 유소로 248.5020까지는 단기적인 눌림, 상승 추세 중 단기적인 눌림으로 인정하고 거기가 무너지면 247.50까지 하방 대응을 하고 24750이 지켜진다면 거기선 중기적인 눌림 관점으로 다시 매수 비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물 흐름이 시초 초반에 너무 지지부진하게 0.7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훅 빠져버렸었는데요. 지금 올리는 모습은 뭐 쌍바닥으로 볼 수 있고 또 V자 반등으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750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24750은 그림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예, 갭으로 뛰어 올리고 한번 눌림 들어왔고 재차 눌림, 이 눌림 지점이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이고 선물 마디맥점으로도 24750은 맥점이 되죠. 그리고 크게 본다면 그림을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 하나, 여기 두 무리, 여기 세 무리, 뭐 거의 쓰리 꼭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쌍봉일 때는 전저점 여기가 밀린다면은 훅 가는 상황이었는데 도달하지 않고 돌려버렸죠. 돌려버리면 재차 올리러 간다라고 볼 수 있고, 쓰리봉이라고 본다면 세 번째는 방향을 잡을 확률이 더 크죠. 위든 아래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현재 24750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으로서 여기가 뚫린다면 밑으로 좀 더 열고 봐야 하는 장, 여기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재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 위협하는 장,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이 막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24750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1차 빠른 대응은 이쪽으로 보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뷰. 그리고 트렌드 라인에서 위로 계속 저점을 높여서 고점을 갱신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한번 툭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고점보다는 이 아래쪽으로 약하게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 채널에서 몇 틱 더 오버했다가 들어 올렸는데요. 지금 양한장 흐름 결국은 오늘 주간에 있었던 종가를 못 올려내고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빨간 점선은 일봉 11선인데요. 현재 일봉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끼어 있죠.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이 캔들이 훅 빠져버리면 일봉 5일선 11선이 데드가 나겠죠. 이미 고점을 낮춰왔기 때문에 예, 데드가 날 수 있는, 이평 데드가 날 수 있는 그런 비호가 되겠습니다. 참 오늘 명일 전략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나 장중에 매매한 게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닌 많이 아쉽네요. 빠질 걸 그림을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일찍 대응을 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오전장에 전략 호강이겠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예측이 됐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필요했었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했던 게 좀 페인이 됐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잡았었죠. 수렴대 중단 부분, 수렴대의 네, 이렇게 같은 색으로 두고요. 수렴대의 중심 부분 248.30 나오고요. 중기 부분, 단기적 관점에서 248.2050을 보자 그랬었죠. 2050.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 부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47.50 이렇게 보자 그랬죠. 이 부분이 맥점이 또 되겠습니다. 어떤 내일도 이렇게 질질 흘러내린다면 이제는 반등을 한다면 조금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뭐 예측. 이래 놓고 위로 빵 쏘아 올리면 참 주포들의 드리블에 대해서 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DD를 한번 볼게요. DD 상으로 오늘 장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이게 이후인데 내일은 패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콜옵션 247 보고 247 2.70이 아직은 2.18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뭐였습니까? 어제는 3.21이 병가였죠. 병가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위로도 열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은 이미 3.1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콜이. 그러면 추세로 볼 때 이게 변가를 했습니다. 추세적인 변가. 그러면 내일은 247 콜이 2.18을 만약에 아래로 무너뜨린다면 이제 추세로 보는 콜도 끝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2.70이 마무리된 게 248.50이죠. 종가가 248.50에 끝이 났는데 2475, 2.18까지 떨어져 버리면 1포인트 정도는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선물 수치가 계산을 대략 보면요. 247에서 2.8, 예, 지금 딱 현재 247.49로 나오거든요. 247.49. 오늘의 진폭 1.4포인트 진폭일 때 247.49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오늘 야간에 갭이 더 벌어진다든지, 그리고 내일 움직이는 그 진폭에 따라서 약간은 오차가 생길 겁니다. 247.20, 1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풋은 추세로 보자면 여기가 병가죠. 여기가 병가 자리죠. 근데 우리 어제까지 계속 250을 봤죠. 250. 그런데 250도 이제 3.53 오늘 무너뜨리고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내일 풋 250이
3.53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려준다면 선물은 재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야간에 올려서 3.53을 지지를 하고 안착을 한다면 하방으로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일단 콜 247이 2.18 올 때까지.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다면 아마 조금 이 자리가 지지 당일 대응으로 지지 가격인데요. 추세적으로는 변가고 지지가 분기가 되면 한 번 더 밀었다가 재차 올려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풋이 3.53 안착했을 때 얘기입니다. 반대로 3.53 안착 못하면 오늘 만든 저점 부근에서 한 번 더 저점 찍고 올리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패턴 하나. 그리고 세컨 뷰로는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요. 세컨 뷰로는 247 콜과 247 풋 양 등가를 보는 겁니다. 현재 선물 지수가 248, 등가가 247.5 맞죠? 예, 이 자리에서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 얘기 이전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247.5가 등가다. 그러면 선물로는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선물로는 자, 이 자리가 247호다. 그러면 선물은 2.5마디인 거 아시죠? 예, 보통 여기가 2475면은 위로는 250이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245가 있겠죠. 그런데 등가 옵션이 마주하는 등가는 범위가 조금 정해지게 됩니다. 걸치게 돼요.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예, 이 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조금 작은데요. 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죠? 예. 자, 선물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2, 4, 5, 2, 5, 0. 예, 그 사이에 2, 4, 7이 있겠죠. 2, 4, 7.50. 예, 이렇게 있으면 옵션이 2, 4, 7이다. 양 등가를 이루고 있다 하면 콜이 지금 현재 풋보다 이겨 있죠. 그렇죠? 이겨 있지만 등가는 2, 4, 7이에요. 반대로 가격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콜이 2.10이고 풋이 2.7이다. 그래도 등가는 변동이 없어요. 가격은 위로 아래로 흔드는데 등가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일정 레인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245와 250, 247 이 부분에서 레인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레인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행사가를 탄생시키는 부분과도 약간의 연계가 있습니다. 뭐 약간이 아니죠. 이런 원리죠. 어떻게 하냐면요. 2.5마디로 이루어진 선물을 반을 나눠 보세요. 반을 나누면 1.25가 나오죠. 그럼 247에서 1.25를 더하면 248점 얼마예요? 75죠. 1.25를 빼면 246.25. 예, 이렇게 이 레인지 248.75와 246.25 레인지에서 선물이 넘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등가는 계속 247입니다. 프리미엄이 감소가 되어도 선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등가는 계속 247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바뀔까요? 248.75에서 한 틱 탁 넘어가면 바뀌어요. 예. 만약에 이게 행사가 있는 끝단, 행사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끝단에서 한 틱 탁 넘기면 예, 행사가 탄생이 하나 탁 되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레인지가 결국은 247 등가다. 그래서 246 지금 우리가 중기적으로 보는 건 248.20, 단기적으로 보는 건 248.2050이었잖아요. 그죠? 48.2050. 근데 2475을 과도 등가는 247이고 더 아래로 빠져도 246.25까지는 등가가 247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결론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등가 콜이 지금 계속 지금 월물 들어와서부터 콜 247과 계속 풋 250을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변경을 해줘야 올바른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변경 없이 계속 그대로만 보게 되면 기준에서 매매하는 기준에서 조금 멀리 동떨어지는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딱 마침 내일 장이 그렇게 기준을 볼 수 있는 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 이런 장 한번 리뷰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자, 깨끗하게 지웠고 그럼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패턴 1 247 250 여기서 예, 지지가격 붕괴된다. 풋이 만약에 2.20이 무너진다면 콜은 상승으로 쭉 뻗어나갈 것이고요. 지금 콜이 시세를 못 내고 있는 건 풋이 안 죽고 있어서 그래요. 풋이. 그리고 콜은 3.21이 기준인데 이렇게 보자면 지지 가격이 2.18이죠. 이 가격을 계속 지키는 한 콜도 아직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2.18이 무너진다면 한 폭 시세가 더 열리는 거죠. 이렇게 대응은 이렇게 하겠지만 폭은 이렇게 열어두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제가 247, 250을 245에서 넘어올 적에 247을 0.5를 넘긴다는 건 250과 245 레인지를 두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250을 넘길 때 어쩌면 253과 궁극적으로는 255까지 열고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 개념과 동일합니다. 무너진다면 한 폭이 더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야 돼요. 새 행사가를. 그게 한 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일로 보는 거예요. 당일로. 추세로 보자면 추세는 여기가 변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런데 당일용이 이렇게 한 폭을 열면 이제 추세는 무너졌으니까 아직은 추세폭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은 247 콜이 변가가 되고 이게 무너진다면 245 콜이 지지 가격이 되는 거죠. 결국은 247이 무너지게 된다면 언제까지 목표가를 둘 수 있냐면 245가 1.45가 될 때까지 추세를 밀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멀죠. 먼데 시세가 나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자는 기준이 하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미 3.1 무너져 있지만 내일은 기준을 2.18을 무너지나 마나 그거 제일 중요하겠죠.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무너지기 전에 2.50이 있죠. 그죠? 예. 옵션에 2.50 네, 등가를 바꿀 거니까 예, 2.50에서 양 247을 보는 거예요.
예, 양247 보면 현재 중심 가격이 2.43 나오죠. 2.43. 이번 월물의 중심되는 가격이 2.47입니다. 2.47. 그리고 2.50. 근사치 가격이죠. 예. 내일은 이 기준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보던 뷰 하나 가질 수. 이거는 1번 뷰는 이제 만약에 콜이든 풋이든 어느 지지 가격이 붕괴됐을 때 뷰를 확정하고 보는, 예를 들어서 24750까지가 눌림입니다 했는데 247이 2.18까지 확 가버리면 24710 정도까지도 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마지노를 여기입니다. 여기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매도만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7 콜과 250 풋을 보자는 거고요. 당일 대응은 등가로 보시면 돼요. 247 콜, 247 풋. 현재 콜이 앞서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현재 야간장에 움직임이 어떠냐면요. 오늘 복귀가 좀 명일 전략이 좀 기네요. 그죠? 이 두 행사가가 2.46, 2.31로 되어 있습니다. 풋은 조금 올랐고 콜은 많이 떨어졌죠. 한 24틱이 떨어졌고 콜은 15틱이 올랐네요. 거의 3대2로 올랐죠. 예, 이렇게 해서 내일은 2.50을 치고 올라오는 놈이 누구냐. 결국 2.5 아래에서 죽었다가 반등해서 살려내지 못하는 놈이 누구냐. 빠르게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패턴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 등가를 비교해서 볼 때 첫 번째 기준 잡을 게 2.47과 2.50이랬죠. 그 가격 하나. 그리고 콜이 만약에 무너지려면 풋 저점 자리 이 자리 깨야 됩니다. 그쵸? 이 자리 깬다는 얘기는 2.18 깨고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2.18을 깼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2.03이 되는 겁니다. 2.03. 2.03 다음엔 1.7이에요. 1.7. 콜이 순차적으로 죽는 순서입니다. 2.5기용이 붕괴된다면 다음날 또 뭐 그 풋의 시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고 그때 풋은 2.16은 2.50이 일단은 돌파가 됐다는 전제죠. 그죠? 콜이 이렇게 죽고 있다니까. 그러면 2.50 위에는 전일 2.50 전에 전일 저가를 먼저 돌파해야 되겠죠. 그죠? 전일 저가 돌파하고 그 다음에 2.50 돌파한다면 3.50까지 가겠죠. 근데 3.50과 2.50은 3.05와 2.50은 55틱 차이가 납니다. 꽤 멀죠. 그 사이에 숱한 가격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땐 245 풋, 이 풋의 동생 가격이 대항마의 고점을 가는 거예요. 1.75. 이제 내일 되면 이게 전고가 되겠죠. 당일날 나오는 고점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245에 이건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45에 생명되는 가격이 1.40입니다. 오늘 풋이 시세를 나다가 결국 1.40이 다시 붕괴되면서 콜이 조금 반등이 나와 버렸는데요. 풋이 만약에 1.40을 회복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기준으로 풋을 우위를 줄 수 있어요. 그쵸? 자, 이제 콜의 하락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콜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2.50 안 깨는 게 맞겠죠. 깼다고도 들어올리겠죠. 들어올리면 그 다음 목표가는 2.64. 풋의 전고, 당일의 고점도 있을 겁니다. 얼마가 될지는 현재 모르니까, 그쵸?
결국은 이제 콜이 상승하기 위해선 풋의 고가 자리, 하락한다면 풋의 저가 자리, 풋이 상승을 한다면 콜의 고가 자리, 하락을 한다면 풋의 저가 자리, 이탈 분기가 나가야 되겠죠. 그림으로 치자면 이런 레인지, 콜의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풋의 레인지가 이래 있어요. 네, 풋 이래 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의 고점을 높이고 낮추고 하면서 폭이 늘어나고, 그렇죠. 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면 늘어날 거고 죽으면 이렇게 늘어나죠. 결국 이 고점과 이 고점이 같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던 콜은 내 거는 뚫고 가기가 쉬워요. 상대편 게 뚫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가격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더 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편 고점 갔다가 못 뚫고 제자리 돌아와 버리면 시세가 제한적인 거고, 재차 시도를 하다가 빵 뚫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풋은 콜의 저점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쵸? 지금 옵션으로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 그림입니다. 복잡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진폭을 늘려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다가 이놈들이 서로 만나게 된다면 싸움을 벌이다가 어느 쪽이 먼저 상대편 고가를 뚫고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이 먼저 상대 저가로 붕괴되느냐, 붕괴되는 놈을 보고 반대로 진입하는 게 옵션 매매의 논리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뭐 단방에 또 옵션을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신호를 동일한 신호인데 신호 횟수를 좀 줄이고자 분봉을 조금 늘려봤어요. 15분봉 추세로 보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분봉 늘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 제일 좋았던 신호의 곧 하방 그리고 상방 이후에 신호 없었고, 그쵸? 10분봉 하니까 신호가 또 많이 나오네요. 이 5분봉에서 신호가 많이 나오니까 굳이 많이 나오는 신호를 볼 필요가 없고, 15분봉 정도는 추세를 읽기도 나쁘지 않아요. 장중에 이렇게 보셔도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나올 때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장 너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쵸? 15분봉이 이렇게 나오면 손절 당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수익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성봉 다음에 나오겠지만 한 캔들, 두 캔들, 세 캔들, 네 캔들, 다섯 캔들, 그죠? 15분봉 다섯 캔들, 1시간 15분 동안 1포인트 넘는 하락 뷰가 나왔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제가 며칠 내로 아마 차트를 하나 더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긴 한데 아마 여기에 띄울지 일단 호응도를 보고, 옵션과 연계된 선물의 가격 지수 다시 한번 더 만들 생각이니까 그건 그때 한번 보여드리고요. 보여드리기로 하고, 내일 4월 27일 명일 전략 이렇게 짜봤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유연하게 참고하시고 내일도 차분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폭이었습니다.